살다 보면 뭐 우리 본인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상처를 입었을 때 또 뭐 흉터를 걱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. 상처가 생겼을 때 흉터가 안 지게 하는 방법은 딱 3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건강의 신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. 근데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상처랑 흉터는 달라요. 상처는 우리가 뭐 쓸리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이렇게 다쳤을 때 그 생채기가 난 거를 상처라고 하고, 흉터는 상처가 어떻게든 다 낫고 나서 이제 그 상처가 자국을 남기는 경우 그거를 흉터라고 하는데, 상처를 잘 관리해야 흉터가 최대한 덜 남고 좀 예쁘게 남게 되죠. 상처가 생겼을 때 흉터가 안 지게 하는 방법은 딱 3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.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상처가 났을 때 뭐 어떻게 소독을 뭐 집에서 좀 해야 되는가,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. 자, 1번입니다. 상처가 생겼을 때 흐르는 깨끗한 물에 세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알코올보다는 빨간색 요오드 용액 같은 거를 추천드려요. 그 이유는 알코올은요,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갑고 쓰라려요. 물론 알코올이 살균 작용은 뛰어나지만 알코올로 했다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실 거예요. 그 피딱지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그런 피딱지를 닦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피딱지 같은 거를 조금 닦아내고, 그리고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피딱지를 녹이는 용도입니다. 그리고 그 베타딘, 빨간색 용액은 살균 성분이 있고 그렇게 쓰라리지 않거든요. 살균 용도로 베타딘, 빨간 용액을 바르는 게 좋은 거죠. 그리고 2번째로는 연고를 발라야겠죠. 연고는 연고 자체에 뭐 살균 성분인 항생제를 포함하고 있지만, 그것보다도 일단 그 상처 부위에 그 보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고 자체가 또 보습 성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연고를 바르는 게 중요해요. 근데 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 마데카솔이 좋냐, 아니면 뭐 후시딘을 발라야 되냐, 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, 그 2개는 사실 엄연히 달라요. 일단 상처가 났을 때 급성기에는 후시딘 제제를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. 후시딘은 말 그대로 보습과 살균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연고고요. 그리고 마데카솔은 좀 상처가 어느 정도 낫고 나서 회복된 기미가 보일 때, 그때 물론 그 마데카솔도 항생제 성분이 약간 포함은 돼 있지만 그 새살이 나게끔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, 그래서 새살이 솔솔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마데카솔은 조금 급성기가 지난 후에 회복기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연고를 바를 때는 뭐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손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균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멸균 면봉을 사셔서 꼭 면봉으로 젠틀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뭐 세척도 했고 연고도 바르고 했으면 그 상처를 이렇게 피복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워낙 많은 제제들이 많아요. 그때도 또 어떤 거를 써야 되냐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, 데일밴드도 물론 상처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덮는 의미에서는 뭐 아주 좋은 재료지만, 만약에 구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메디폼이나 뭐 듀오덤, 이런 좀 더 좋은 제제들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. 연고를 바르면 연고가 어디에든 묻어나잖아요.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. 그러면은 연고가 뭐 옷에도 묻고 뭐 종이에도 묻고 하면은 그게 또 오염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상처를 이렇게 덮어줘야죠. 보호를 해야죠. 외부 환경으로부터. 그래서 그때 이제 연고를 발라도 메디폼을 덮어주는 게 제일 좋죠. 그리고 메디폼은 꼭 메디폼은 이제 그 상품명입니다. 그런 비슷한 제제를 사시면 되는데, 그런 폼 제제는 우리가 아무리 연고를 바르고 뭘 해도 상처에서 기본적으로 피나 진물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펀지가 흡수를 할 수 있고, 또 그게 한 2mm에서 5mm 정도 되는 스펀지거든요, 기본적으로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덮어두면 우리가 상처가 그냥 이런 데 닿으면 되게 쓰라리고 아프잖아요. 그래서 통증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폼 제제를 꼭 덮는 게 좋습니다. 꼭 언제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는 정답은 없고요. 사실 뭐 자주 갈수록 당연히 좋겠죠. 근데 그 폼에, 그 스펀지에 진물이나 피나 뭐 연고 성분이 이렇게 묻어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상처를 잘 치료했으면, 상처는 다 나았는데 환자분들이 흉터 연고는 꼭 발라야 하나요? 라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. 흉터 연고는
상처가 다 나아서 이제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바르는 연고거든요. 그래서 걔는 좀 비싸요. 네, 가격도 비싸고 걔는 좀 미용적인 목적으로 좀 여력이 되는 경우에 쓰는 연고인데, 사실 흉터 연고는 뭐랄까,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흉터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흉이 감쪽같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다만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흉터 연고를 바르면 흉이 조금 덜 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정도의 수준이거든요, 현재는. 그래서 물론 흉터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내가 막 꼭 발라야 돼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하나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, 제일 좋은 흉터 방지 연고는 선크림이에요. 그러니까 흉터는 자외선을 받으면 받을수록 착색이 심해지고 더 오래 가거든요. 그래서 선크림을 흉터 위에 바르면 흉이 악화되는 거를 훨씬 더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흉터 연고를 원하시면 바르라고 하지만 뭐 부담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흉터 연고를 바를 바에야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셔라 라고 꼭 얘기 드립니다. 그리고 봤을 때 본인이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상처는 꿰매야 되는 경우, 그리고 뭐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나는 경우, 그리고 상처가 굉장히 더러운 경우,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이 베어도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식칼에 베이는 거랑 뭐 굉장히 뭐 길거리에 있는 더러운 톱날에 베이는 거는 그 오염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러운 상처일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나 이런 걸 받아야겠죠. 자, 1번 초반에 깨끗하게 세척할 것, 2번 적절한 연고를 잘 바를 것, 3번 적절한 그 밴드나 폼 같은 제제를 열심히 사용하실 것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.